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갤럭시 폴드 4를 구매를 했죠. 이 폴드 4를 구매를 하고 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다가 이제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바형 핸드폰하고 분명히 다른 차별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활용도, 그러니까 초기 세팅법 요걸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사은품으로 뭐가 오는지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은품 끝입니다. 믿어지지가 않으시죠? 저도 그래요. 저도 믿음이 안 갑니다. 이 상황이. 자,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실제로 이게 같이 옵니다. 같이 오는데 What's in the bag? 뭐가 들어있을까? 막 기대감을 막 충족시켜주죠. 그러면은 요게 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바로 이게 S펜 홀더입니다. 이걸 돈 받고 팔더라고요. 브랜드랑 콜라보했다고. 뭐 닥스 뭐 이런 유명 브랜드도 있는데,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핸드폰 케이스를 줍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가격이 한 99,000원 정도 해요, 구매를 할 때. 그럼 이제 S펜을 주는데, 자, 이제 요건 내가 마음대로 바꿔 낄 수 있어요. S펜을 들고 다닐 거냐, 아니면 이렇게 스탠드를 이렇게 해서 요걸 이렇게 하고 다닐 거냐. 요거 뒤에 거는 이렇게 뽑아서 그냥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요거 때문에 핸드폰이 덜렁거립니다. 근데 만약에 얘를 달면은 거의 얘는 시소예요. 내가 봤을 때 널뛰기 쌉가능일걸? 이렇게 딱 받쳐놓고 하면 얘가 정말 이렇게 덜렁. 그리고 얘를 착용하면은 되게 신기했던 게 무선 충전이 됩니다. 무선 충전 패드 위에 이렇게 간신히 이렇게 각을 잘 맞춰서 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아, 정말 불편하다. 요런 점. 그냥 차라리 그 애플처럼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꽂는 형식으로 옆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좀 더 괜찮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사은품은 이게 다예요. 아, 그리고 이제 그거 줍니다. 그 25W짜리 고속 충전기.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받았던 사은품 중에 최악이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기존에 노트 20 울트라를 썼을 때 그때 당시 사은품으로 이제 이어버즈를 받았죠. 갤럭시 버즈를 안 줍니다. 그리고 충전기 주고 요거 주고 뭐 S펜 주고 하는데, 요거가 은근히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펜은 너무 좋은데 에어 이거 이렇게 공중에서 이렇게 막 사진 찍는 거 이런 것도 안 되고, 그거 하려면 한 10얼마짜리 그 펜을 또 프로를 사야 돼요. S펜 프로를. 갈라치기 좋은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굉장히 사은품은 아쉽다. 근데 뭐 제가 뒤에 준비한 내용은 굉장히 재밌으니까 요거 한번, 요건 이제 기분이 더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좀 치우고요. 하나의 약간 뉴스를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뭐냐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소식인데요. 기존의 이제 폴드 시리즈 1부터 3까지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좀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이 폴드 4나 플립 4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쓰고 있는 이 펌웨어를 업데이트 해준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최신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한 겁니다. 그 기사를 접하고 나서. 제가 뒤에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업데이트가 안 된다면 여기서만 쓸 수 있는 내용인데,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모두에게도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플립 시리즈 쓰시는 분들, 폴드 시리즈를 쓰시는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끝까지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바로 그러면 디스플레이 세팅부터 넘어가도록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플레이 세팅을 좀 공을 들인 편이에요. 일단 디스플레이 세팅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크 모드를 켜놨어요. 이게 다크 모드를 왜 켜놨냐면, 중고 보상 판매를 하거나 중고 제품으로 판매를 할 때 이렇게 고사양의 OLED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버닝 현상.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도 다룰 만큼 버닝 현상은 굉장히 치명적인 현상인데요. 그 하얀색 컬러를 많이 띄울수록 버닝 현상이 더 빨리 옵니다. 왜냐면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RGB 중에 블루가 굉장히 빨리 수명이 닳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그래서 조금 더 화면을 쾌적하고 좀 더 잘 쓰기 위해서 다크 모드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이번에 그 노트 20 울트라를 보상 그 판매였나요? 그걸로 이제 SKT 클럽 가입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넘겨줌으로써 좀 할인을 받았는데, 핸드폰의 상태를 체크할 때 저는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디스플레이 관리가 굉장히 잘 됐던 편인데요. 다크 모드를 쓰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리고, 이 다크 모드가 단순히 버닝 현상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야간에 또는 어두운 환경에서 쓰실 때 눈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모션 및 화면 전원 보시면은 제가 이걸 최저화로 해놨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디스플레이는 120Hz까지 지원을 합니다. 근데 기존에는 일반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일반은 아시다시피 60Hz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다지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60Hz 쓰시는 것보다는 120Hz로, 사실 요거 한다 그래서 막 배터리가 막 광탈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큰 차이 없는데, 이왕이면은 배터리 조금 더 쓰더라도 120Hz로 내 맘대로 쓰는 게 좋지 않을까. 120Hz가 고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변적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하시면 좋은데, 저는 무조건 이건 최적화로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을 이유가 없는 그런 세팅이에요. 일단 태스크바를 제가 꼭 세팅을 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왜 우리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윈도우뿐만 아니라 뭐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을 사용하실 때 밑에 보면 이렇게 바로 실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프로그램을 띄워놓죠. 그런 것처럼 그 태스크바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나가서 홈화면으로 나가서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얘는 그냥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내비게이션 바 세팅을 해야 되는데요.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럼 보통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고 처음에 세팅을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바가 버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많은 분들한테 너무 익숙한 세팅입니다. 저는 이걸 스와이프 제스처로 바꿨어요. 스와이프 제스처가 뭐냐면, 뒤로 가기,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 스와이프 제스처로 내비게이션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좌측으로 밀거나 우측으로 밀거나 함으로써 이제 제스처를 통해서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좋은 거냐면은, 그 밑에 이 내비게이션 바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화면을 좀 더 넓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덜 답답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디스플레이 세팅을 마치고요. 자, 보시면 이제 굴락이라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됐는데요. 굴락은 삼성이 갤럭시를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그 중에서도 정말 알뜰살뜰하게 이 모든 기능들을 정말 100% 누리기 위해서 만든 그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말 그대로 이 모바일을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커스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뭔가 이렇게 내 맘대로 커스텀할 수 있게, 정말 100% 내 맘대로 커스텀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인데요. 제가 모든 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이게 워낙 기능이, 지금 여기 보면은 너무 많아. 뭐 락스타, 뭐 클럽 페이스, 홈업, 뭐 나이스샷, 이런 게 뭐 있는데, 이거 다 쓰지도 않을 뿐더러 이거 다 설명해도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쓰고 있는 거, 그리고 좀 더 추천드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한번 대충 한번 살펴볼까요? 보면은 이제 뭐 유닛이 있고 패밀리가 있어요. 보면은 이제 뭐 멀티스타, 그다음에 뭐 락스타, 뭐 퀵스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한 번씩 좀 읽어보시고, 약간 이런 게 나한테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여러 번의 업데이트와 여러 번의 어떤 실험들을 통해서 탄생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쓰는 것과 안 쓰는 건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이걸 저는 씀으로써 더 이 폴드4와 더 친해지고 더 많은 기능들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폴드와 어떤 폴더블 시리즈를 쓰시는 분들 전체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원핸드 오퍼레이션 플러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원핸드 오퍼레이션 그 플러스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 이제 한 손으로도 휴대전화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면 왼쪽이나 오른쪽 측면에 제스처 핸들을 추가하고요. 핸들을 미는 방향에 따라 어떤 작업을 수행할지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왼쪽 핸들, 오른쪽 핸들 이렇게 다 다르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왼쪽 핸들에서 3개, 오른쪽 핸들에서 3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총 6개로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뒤로 가기 버튼을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분할 화면, 그 다음에 화면 캡처, 최근 앱 버튼을 뜰 수 있게끔 오른쪽 왼쪽을 분할해놨습니다. 홈 화면을 누를 수 없는 상황, 또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분명히 발생할 텐데, 그럴 때에 대비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만약에 내가 이걸 하는데 오른손이 너무 바빠, 또는 왼손이 너무 바빠, 이럴 때는 스와이프 제스처가 안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 한 손으로도 어떤 손이 바쁘더라도 내가 원하는 작업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터치 영역도 이렇게 인식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크기도 내 맘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위치도 내 맘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높게 설정하고 너무 중간에 설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낮게 위치를 설정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터치 인식 영역 같은 경우는 조금 두껍게 하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좀 두껍게 하는 편이고, 크기 같은 경우에도
너무 또 작게 너무 크게보다는 좀 저는 좀 약간 이 반 정도 좀 추천을 드려요. 뭐 핸들 색상도 설정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안 보이는 게 장땡입니다. 이게 다예요. 근데 이게 되게 쉽죠. 그러니까 기능이 없어서 이게 짧은 게 아니라 기능을 설정하는데 너무 간편하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는 겁니다. 대중교통 이용할 때 특히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거는 꼭 플립 시리즈, 폴더블 시리즈가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형 핸드폰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여기 이렇게 그 커버 디스플레이가 있잖아요. 이 커버 디스플레이로도 이 기능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유닛에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다운을 받아놨어요. 저도 요거를 이제 여러 가지 저도 막 공부를 하던 와중에 저도 방금 촬영을 하기 한 한두 시간 전에 다운 받아놨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멀티 윈도우를 더 잘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 갤럭시 폴드 시리즈, 그 다음에 플립 시리즈의 이 분할 화면에 대해서 좀 더 잘 보여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는 멀티태스킹, 멀티 윈도우가 굉장히 중요한 제품입니다. 일단 멀티 윈도우 빠른 실행, 이거 뭔지 한번 볼까요? 최근 앱 버튼을 길게 누르면 멀티 윈도우를 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옆에 있는 요거 보면은 요걸 한번 꾹 누르면 요런 식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멀티 윈도우 컨텐츠 많이 보기. 멀티 윈도우로 앱이 동작될 때 더 많은 컨텐츠를 표시하도록 화면이 축소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분할 화면으로 띄울지 아니면 팝업으로 띄울지 이런 것들도 결정이 가능하고요. 멀티 포커스를 잃으면 멈추던 앱들이 더 이상 멈추지 않습니다. 이거는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좀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분할 화면 조절 시 블러 효과 제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멀티 윈도우를 띄웠어요. 그리고 나서 멀티 윈도우를 지우거나 할 때 요 블러 처리, 요거를 없애버리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블러 효과 제거. 이거 괜찮은데? 내가 보고 싶은 사이즈의 내 컨텐츠가 뜨는지가 되게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기사를 보고 있다고 쳐보죠. 근데 이게 너무 쭈그러들다거나 좀 약간 적정 크기를 맞추는데 안 보이니까 답답한 건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끄면 그런 게 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팝업 화면 최소화 방지. 팝업 화면이 최소화되지 않게, 그러니까 팝업을 띄웠는데 얘가 굳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끔 막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카메라 홀까지 넓혀드림. 요거는 그 카메라 홀을 무조건 쓰게끔, 카메라 홀에 있는 그 언더 디스플레이를 완벽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뭐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뭐 다른 걸 많이 만진다기보다는 멀티 윈도우에서는 빠른 실행이랑 그다음에 뭐 저 같은 경우는 블러 효과 제거 요런 정도를 켜서 쓸 것 같은데, 요건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런 거에 따라서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삼성을 쓰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이 삼성을 꾸준히 쓰는 이유는 단 하나죠. 바로 쉬운 커스터마이징. 저는 이제 비즈니스도 하고 있고 이제 정보의 업데이트가 빠를수록 그게 저는 수익화가 되는 구조의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멀티태스킹이 정말 중요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삼성의 굴락을 통해서 이제 커스터마이징의 장점을 극대화시켜 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업데이트를 반복하면서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이제 삼성이 이러한 부분에서는 애플보다 훨씬 더 월등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기만 해도 그 어플리케이션을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애플은 그게 안 됩니다. 하드웨어만 잘난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좀 더 섬세한 터치를 해주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좋은 영상과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